안녕하세요. 세상일에 호기심이 많은 ES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뉴욕으로 갑니다. 이곳은 미국 동부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서 2주일 정도 지냈는데요. 조용한 마을에서 자연과 함께 있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혼자 있다 보니 주변 가까운 지역에 나를 아는 누군가는 있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거나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적한 시골이라 나의 존재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조금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된다면 친구가 있는 지역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인기 있는 옷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는 코스트코와 월마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뷰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달 전 미국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이의 옷을 사야 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아베크롬비나 홀리스터, 그리고 제이크루 등은 지금은 인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민은 아이의 친구를 만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브랜디 멜빌이라고 합니다. 브랜디 멜빌은 스몰 사이즈만 있는 원 사이즈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10대들에게 날씬함의 상징으로 통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소호에 매장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주로 헐렁한 추리닝 바지와 크롭 티셔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10대들 사이에 골반에 걸치는 헐렁한 추리닝 바지와 짧은 길이의 크롭 티셔츠를 입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제니가 이 브랜드의 옷을 입어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졌고 한국에서도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미국에 와서 보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로나 룰루레몬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데 어딜 가든 매장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브랜드인 아르찌아, 아메리칸 이글의 서브 브랜드인 에어리, 나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인기 있는 아웃피터스 등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브랜드인 갭, 아메리칸 이글, 아베크롬비 앤 피치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근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갭은 예전과 스타일이 비슷했고 아베크롬비는 예전에 내세우던 섹시한 이미지와는 다른 일반적인 스타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오면 갭과 아베크롬비로 아이들 옷을 사러 달려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다음은 월마트와 코스트코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말에도 미국에 왔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이곳저곳을 여행도 하고 친구들 집에도 방문하면서 2달 동안 긴 여행을 했습니다. 친구들 집에서 1, 2주일 머물면서 월마트도 가고 코스트코도 갔습니다. 월마트는 9월 신학기를 맞이해서 물건들이 동인할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학교 주변뿐 아니라 한적한 마을에 있는 월마트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최근 월마트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마트보다 더 놀랐던 곳은 코스트코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좋은데요. 캐나다에서 코스트코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주차가 힘들어서 코스트코를 잘 가지 않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니 코스트코 주식을 사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코스트코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코스트코는 물건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물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 또한 신선하고 맛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고기와 과일 등이 신선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친구 말에 따르면 코스트코에서 산 과일이나 음식이 맛있어서 한 번 더 사려고 다음날에 다시 가면 이미 다 팔리고 없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이날도 납작 복숭아와 포도박스들이 무서운 속도로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물건이나 음식은 한 번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회사는 매출이 엄청나겠구나. 좋은 물건이나 음식을 납품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불만이 많은 물건은 바로 퇴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코스트코의 2025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매출은 621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였고 분기 매출이 7.5% 증가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고 회원 수수료 수익이 7.8% 증가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회원 갱신률이 92.8%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코스트코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950달러에서 1150달러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000달러를 넘었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주식도 조금 투자해 보았는데 앞으로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류 브랜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드렸고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월마트와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뉴욕을 여행할 때 호텔 위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들려드리고 미국에 사는 친구 아들의 이직 이유와 최종 결정된 회사 도어대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